이 다음 소식은 논란 속에 분리징수 결정이 난 KBS 수신료 내용입니다. 방통위가 KBS의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KBS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MBC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이정은 논설위원. 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올 봄인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소송에 갔다면 외교부가 소송을 냈다면서요? 네, 사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일이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바이든 날리면 발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MBC가 자막을 넣은 걸 가지고 지금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제 네. 그 서울지법에서 최근에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장이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MBC의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결국 그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놓고 MBC랑 외교부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는 바이든입니다. 아니면 날리면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도 모르겠다는 거고, 그런데 들어도 모르겠는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막을 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판장이 법원에서 재판 과정 중에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외교부에도 그러면 대통령의 정확한 그 발언의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외교부가 답을 정확히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양쪽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장 부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정보도라는 건 언론사가 아예 팩트를 잘못 적시했을 때 이제 정정보도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법원도 받아들여주고 있거든요. 네. 언론중재위 단계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뭐 바이든일 수도 있고 날리면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그 당시에 언론사들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MBC가 자막 처리를 그렇게 해서 저는 다른 언론사들이 이걸 따라갔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본인들도 이 영상을 입수했을 때 이게 맥락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들리겠구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막 처리해서 뉴스에 제공을 했을 때 이게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법원 판단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정부와 외교부와 지금 MBC가 이 관련해 정정보도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그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정은 논설위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상을 그래프를 보면서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분리징수와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7일 공포 즉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그 KBS와 징수 위탁 계약을 맺었던 한전이 아직 이제 방식을 정확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절취선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별도 고지를 해가지고 따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연간 한 400억 정도 되는 징수료가, 그러니까 그 징수 어떤 비용이 2천억을 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청구서 제작비도 있을 것이고 우편 발송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KBS와 한전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KBS 입장에서는 저렇게 별도 고지를 하게 되면 우편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소도 확인해야 되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요즘에 뭐 나 KBS 안 봅니다. 집에 TV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 수신료 못 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봐봐라 국민 여론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 초에 방송법에 KBS 수신료가 법에 언급돼 있고요. 94년도에 이제 수신료를 한전에서 위탁 징수하는 그 징수제가 도입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분리 징수를 못하게 하면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탁 징수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되면 KBS에 확인해 본 결과 연간 6천억 징수. 수거 말고 징수. 예, 징수. 네. 예. 죄송합니다. KBS에 6천억 정도의 수신료를 받는데 한 1,000억 정도로 5천억 정도가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KBS에 세 가지가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재난 방송, 그 국제 방송, 그 한민족 방송, 그리고 대북 방송,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 뭐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교향악단, 국악 관현악단 이게 폐지 또는 축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KBS 원 광고가 시행돼야 예. 그걸 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EBS의 수익료가 가는데, 그리고 또 중계는 KBS 중계망을 탄다는데 EBS가 이게 위축될 수가 있어. 교육방송이 위축되면 큰 국민한테 데미지가 온다, 피해가 온다, 이렇게 KBS에서는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KBS는 뭐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워낙 다매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징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아직도 가가호호 징수원들이 다니면서 돈을 걷기도 합니다만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뭐 통신요금도 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그냥 편하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징수 문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